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국채를 되사주겠다고 했는데도 금리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밀렸습니다. 다우는 1.32%, S&P 500은 0.87%, 나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53%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하루 전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되사주겠다고 밝히면서 뚝 떨어졌던 금리가 곧바로 원위치했습니다. 30년물은 5.25%, 10년물은 5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오른 4.71%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되사주는 규모는 회당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인데 미국의 나라 빚은 40조 달러, 우리 돈 약 5경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양동이로 저수지물을 퍼내는 격입니다. 재정을 실제로 줄이는 대책이 따라붙지 않으면 금리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어제 가장 무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20% 넘게 늘었고 연간 전망까지 올려 잡았는데 주가는 9.15%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손님 숫자였습니다. 같은 매장의 매출 증가율이 4.1%에서 2.6%로 내려앉았고 구매 건수 증가율은 3%에서 1.5%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소비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갈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상위 10%가 주식의 87.4%를 쥐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은 전체 부채의 30.4%를 떠안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그 온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구조인데 유가와 금리는 모두가 똑같이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분기 막바지에 가계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밝히며 24.55% 폭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강도 높은 경제 조치를 예고했고 재무장관은 제재안을 24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설비를 겨냥해 공격에 나서면서 브렌트유가 2.1% 오른 배럴당 93.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채권과 유가가 같은 방향으로 시장을 누르는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보낸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이 아이다오에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9천억 원을 넣어 AI 메모리 연구 거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논란 한가운데서 나온 장기 투자 계획입니다. 업계가 수요 자체는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마이크론은 3.97% 올랐고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주식도 4.43% 상승했습니다. 다만 장마감 뒤에 경계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이 엔트로픽에 자금을 대기 위한 별도 법인을 세우고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9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찍을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나라가 파는 국채와 기업이 파는 회사채가 같은 시장에서 돈을 놓고 경쟁한다는 뜻이라 시간외에서 10년물 금리는 4.7%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금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신호가 엇갈립니다. MSCI 한국 ETF는 2.14% 올랐지만 코스피 야간 선물은 0.6%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쪽은 우호적인데 지수 전체는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버티고 금리가 버티면 소비와 성장주가 눌립니다. 이 고리를 끊을 재료가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국채 입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 셋이 금리 논쟁과 AI 논쟁을 동시에 정리할 자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에 비중을 싣기보다 나눠서 대응하고 유가와 금리 흐름을 함께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 낫겠습니다.